소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6월 재물운이 폭발할 절호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애썼는데 통장은 그대로라 한숨 나오고 카드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숫자가 겁났던 소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달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5월과 6월이 교차할 때 피어오르는 금전 기류와 숫자로 길을 여는 방법, 색상 활용법까지 전문가 관점으로 콕 집어드릴게요. 최소한 2번 이상 시청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더욱 빠르게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고 있는 777A가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재물운 상승을 도울 수 있으니 틀어만 두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6월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기운을 나누면 실현 확률이 한층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두시면 다음 달 운세와 즉시 연결됩니다. 지인과 공유할수록 긍정 에너지가 배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에서 가볍게 두기만 해도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잠시 둘러만 보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 6월 소띠의 성실함이 새 출발과 만나 두 열매를 맺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번 달을 가득 채우는 기운은 성실과 새 출발이라는 두 흐름이 겹쳐져 빛나는 시기입니다. 소띠분들은 누구보다 묵묵히 노력해 온 덕분에 이번 달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주변에서 스스로 길을 열어주듯 기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의 경계가 지나는 초여름 기운 속에서 금전과 인연이 함께 움직이며 오래 품어온 계획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작은 힌트도 챙기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금전과 명예라는 두 열매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운세적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소띠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은 어떨까요? 이달에는 토기운이 강해져 땅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자산이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은행 잔고처럼 눈에 보이는 현금보다도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상품처럼 움직임이 느린 자산이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투자 시기를 고민하셨다면 10일부터 16일 사이 매입이나 계약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한 단기 매매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욕이 앞서면 호가에 휘둘려 금전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빛나는 재물운 포인트는 사람과 정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투자 제안이 들어오거나 선배가 물려준 노하우가 금액으로 환산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겉으로 화려한 상징보다는 내부 가치에 집중하면 천천히 그러나 확연히 불어나는 지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번 달은 천간에서 을목이 살아나며 소띠의 정직한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면당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채택되거나 냉랭하던 거래처가 먼저 계약 연장을 제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상반기 평가에서 평소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자영업자는 손님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원가를 보존하면서도 매출을 2배로 키울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다만 불로소득을 노리고 서둘러 움직이면 자칫 신용도가 흔들릴 수 있으니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씨앗을 심었다면 걱정도 함께 묻어두셔야 합니다. 의심이 지나치면 수익보다 두려움이 먼저 눈에 들어와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달에는 보조적인 재물 흐름, 즉 부수익 개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내 복지 포인트나 장기 근속 리워드를 확인해 보세요. 적립된 혜택을 현금처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배당락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한 배당주를 작은 금액으로 담아두었다가 연말에 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잣돈이 아직 모자라다면 책장 속에 잠든 포인트 카드나 오래된 적금 통장을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금액이 큰 기회를 잡을 연결다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부수입은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번 달 건강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원래 체력 기반이 탄탄해서 한 번 버티면 쉽게 쓰러지지 않는 성향입니다. 하지만 초여름 기운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심혈, 관계 개통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특히 40대를 넘어 50대, 60대를 지나신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답답함이나 두근거림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땀을 흘리며 일에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바로 시원한 음료를 들이키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달만큼은 미지근한 보리차로 대체해 보세요. 또한 무릎과 허리 관절에 미세한 경고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이상이라면 샤워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시고 일어나자마자 급히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는 고양이 자세를 유지하면 기와 혈이 순환하여 양기 부족을 막아줍니다. 건강 파트로 돌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체질별 관리 포인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소띠는 대체로 위장과 근육이 강하지만 간과 신장 계통이 정체되면 피로감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40대 초반이라면 야근 후 늦은 밤 치킨이나 라면으로 속을 달래는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 한 개를 갈아 넣어 마시면 탄수화물 폭탄을 피하면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새벽 운동 직후 찬물 샤워를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도록 미지근한 물로 바꿔 주시길 권합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은 무리하게 산책 거리를 늘리기보다는 실내에서 발목 돌리기나 의자, 위 스쿼트처럼 작은 자극을 자주 주는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체질과 연령을 고려한 맞춤 관리가 소띠 건강운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사람 마음은 쉽게 들뜨지만 동시에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장년층은 가족에게 민폐일까 걱정하며 홀로 병원을 참을 수 있고 40대 중반 직장인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승진 압박으로 만성 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기장에 하루에 한 줄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글씨를 써서 내면의 소리를 시각화하는 순간 쌓여있던 무형의 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손수건을 가방 안에 넣어두면 오후 3시쯤 찾아오는 무기력함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도 체크해야겠지요. 이번 달 소띠에게 주의를 주는 숫자는 4와 9입니다. 스케줄표나 투자 금액에서 이 수가 겹친다면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보 검증에 시간을 쓰시길 권합니다. 색깔에서는 탁한 회갈색이 걸림돌이 됩니다. 회갈색 서류철이 책상 위에 방치돼 있다면 과감히 밝은색 커버로 바꿔보세요.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해버리는 역할을 하므로 지갑이나 신발끈에서도 이 톤은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행운을 부르는 숫자와 색깔을 살펴볼까요?
8과 이 숫자가 손에 잡히는 즉시 좋은 소식이 따라붙습니다. 전화 뒷자리 8이 연달아 오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행정 절차가 술술 풀릴 징조입니다. 색상으로는 맑은 청록과 따뜻한 아이보리가 눈에 띕니다. 가벼운 모자를 청록톤으로 선택하시거나 휴대폰 배경을 아이보리 계열로 바꾸면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면서도 상쾌하게 전개됩니다. 특히 재물 관련 상담을 받을 때 아이보리 셔츠를 입고 가면 상대가 마음의 벽을 낮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숫자 에너지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4와 9는 동양에서 고독과 폐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달 힘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배정되는 내선 번호가 4나 9로 끝나면 한 번 더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8과 2는 땅과 물이 서로 도우며 생명을 확장하는 수라서 투자 금액의 끝자리를 8로 맞추거나 통장 비밀번호의 2를 2번 반복해 설정하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지난 봄에 이를 활용해 로또 5천만 원 당첨에 성공한 청취자 분의 후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두 날짜는 별표를 두고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력 6월 12일이고 두 번째는 양력 6월 24일입니다. 12일은 토성과 목성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장기 계약 서명이나 부동산 임대차 협의에 유리하며 24일은 수성과 화성이 어우러져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주식, 거래 등 디지털 금전에 행운을 줍니다. 평소보다 한 번 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거래 버튼을 누르시면 작은 실수 없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행운의 날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에는 지방 소도시의 토지 계약이나 오랜 임대차, 전세 계약을 리모델링 계약으로 전환하는 일이 유리합니다. 지방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를 황금 시기로 불러 계약금을 올려도 분쟁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날 저녁 6시쯤 서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보이면 정오에 결정한 계약이 상상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징조입니다. 24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돈이 오가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호재 뉴스가 겹칠 가능성이 크므로 매매 타이밍을 노려보세요. 24일 새벽 3시에 나오는 해외 경제 발표를 체크해 두면 하루가 다르게 가격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띠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첫째, 낡은 가죽 벨트입니다. 허리를 조이는 낡은 벨트는 기가 목 부분에서 끊기는 현상을 만들어 금전 흐름이 몸 안에 쌓이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깨진 머그컵입니다. 손잡이가 조금이라도 금이 간 컵은 소띠를 상징하는 땅의 기운을 손상시켜 지갑이 쉽게 열리는 상황을 부릅니다. 셋째, 오래된 달력입니다. 달력이 지나간 날짜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흐름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촬영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면 이번 달 숫자가 보이도록 접어 놓으세요.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감사 인사를 하며 보내는 의식을 해보세요. 낡은 가죽 벨트에게는 지난날 허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깨진 머그컵에는 함께 나눴던 따뜻한 음료의 추억을 떠올려 주세요. 달력을 정리할 때는 지나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접어 3단으로 묶어 버리면 과거의 미련이 깨끗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헤어지면 빈자리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도 부정적 기운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어서 꿈 해몽 한 가지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넓은 들판에서 소가 풀을 뜯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재물의 씨앗이 한꺼번에 자라나는 상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소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선명했다면
장기 투자한 자산이 계획보다 빠르게 수익 구간에 진입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소가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잃고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투자 설정값이나 카드 자동이체 항목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잠재적 누수가 야금야금 지갑을 비우고 있을 수 있으니 통장 원리금 변동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또 하나 주목하실 것은 방위입니다. 올해 여름은 남동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불어와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소띠는 그 중간 지점에서 교차되는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회의나 상담을 잡으실 때 건물의 동남쪽 창가 자리를 선택하시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북서향 창문을 등지고 앉으면 말이 자꾸 꼬이거나 의사소통 오해가 생기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집의 경우 현관 신발장을 동남쪽 벽에 두면 부가 수입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장을 옮긴 뒤 중고 물품 거래 수익이 급증했다는 사례가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길일 흉일 정보도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6월 6일과 6월 18일은 흉성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는 날이니 직장 상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며 투자 손실도 예상됩니다. 이틀만큼은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가능하면 일찍 귀가해 가족과 식사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6월 27일은 작은 부탁으로 시작된 인연이 큰 합작으로 성장할 하루입니다. 비록 화려한 회식 약속이 있다 해도 저녁 9시 전에는 귀가해 차분히 내일을 준비하면 기회가 손바닥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 공부 책상 위치를 점검해 보세요. 책상이 방 안북쪽 벽에 붙어 있다면 집중력이 분산되기 쉬워 진학 관련 목표 달성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동쪽 벽으로 옮긴 뒤 밝은 스탠드를 하나 더 설치하면 학습 효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힘들어할 경우 라이명 방향제를 놓아주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시니어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이 연령대는 뼈와 근육이 모두 말라 가볍게 경련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야간에 에어컨을 세게 켜면 기혈순환이 더디게 돌아 다음 날 아침 부종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어 공기가 돌게 하고 발목까지 덮는 얇은 이불을 준비하시면 밤새 기온이 낮아져도 체온이 과하게 내려가지 않아 신진대사가 안정됩니다. 아침에 선선한 공기로 눈을 뜨면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행운을 붙잡을 체력이 마련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로또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은 기운이 묵직해서 한 번에 큰 액수를, 당첨보다는 작은 액수를 여러 번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연속 번호보다는 홀수와 짝수를 고르게 섞어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61년 신축생 소띠분들은 금달에 천천히 끓는 물처럼 기운이 모였다가 마지막 주에 터지는 양상이라 다섯째 주 수요일에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374 5일회용 세트 번호가 눈에 들어온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수기운이 왕성하여 흐름이 변덕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 3개와 큰 숫자 3개의 대칭 구도를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2, 3, 4, 9와 4, 5, 7 조합이 유력합니다. 85년 을축생 소띠분들은 화기운이 강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화염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동 구매보다는 단독 구매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리 숫자 중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당첨 복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로또 운세를 한층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9년생 소띠는 올해가 을사생이라 서로 기운이 대립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맞서면 손실이 커지지만 대범하게 받아들이면 작은 행운이 반복되어 생활비에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단독 1등보다는 4등, 3등을 여러 번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번호를 고를 때는 과거에 자주 출연했던 번호 대신 최근 10주 동안 휴식했던 번호를 중심으로 배열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소하지만 꾸준한 흐름과 맞닿습니다. 61년생 소띠는 신축생의 꼼꼼한 성향이 살아있어 패턴 분석에 두각을 보입니다. 데이터 통계를 신뢰한다면 이번 달만큼은 연관 분석보다 빈도 분석을 택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번호를 반영한 뒤 마지막에 직감으로 하나를 교체하는 방식이죠. 5째, 주 수요일에는 화성 기운이 상승하며 반전을 만들어 준이 평소 사지 않던 판매점에서 구입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번호보다 중요한 점은 언제나 구입하는 장소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73년생 소띠는 개축생이기에 물의 흐름과 같아서 변동성이 큽니다. 이날의 기분에 따라 번호를 바꿔버리면 운이 달아나니 전날 밤에 이미지를 떠올려 두고 아침에 다시 확인하신 뒤 그대로 적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숫자 3개, 큰 숫자 3개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물이 그릇 모양에 맞추어 흐르듯 크고 작은 에너지의 간극을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인과 공동 구매할 때는 나이 차이가 12살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물결이 깨지지 않습니다. 85년생 소띠는 을축생이라 불꽃처럼 튀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당첨금이 몰려올 때 빛이 납니다. 문제는 불이 산소가 부족하면 잿빛만 남듯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금에 당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와 미리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상상 훈련을 해두면 당첨 흐름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네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번호를 모으면 불꽃이 사방으로 퍼지는 형상이 되어 강력한 당첨 기운을 불러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서쪽 창문을 열어 30초간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재물운이 숨 쉬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둘째, 지갑 속 명함이나 영수증 중 날짜가 오래된 것을 모두 비워두면 돈의 순환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조명 대신 촛불 하나를 켜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중얼거려 보세요. 불유의와 함께 마음속 잉여 에너지가 소각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자리를 잡는다는 원리입니다. 추가로 거실에 작은 선인장 한 화분을 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선인장은 불필요한 전자파를 흡수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부정적 기운을 차단하는 상징물입니다. 특히 청록빛 화분이나 아이보리색 받침대를 함께 배치하면 앞서 말씀드린 색채 행운과 맞물려 이중 보호막을 형성하지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살짝 주고 햇볕이 잘 드는 남동쪽 창가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식물 하나로도 집안의 기 흐름이 안정되면 밤사이 꿈자리까지 밝아져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빛이 한층 환해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달 소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흐름과 균형입니다. 재물과 건강 모두 서두르지 않는 꾸준함 속에서 빛이 나며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서쪽 창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저녁에는 촛불 명상을 하며 마음 온도를 낮추는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세상에 흩어진 기운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수천 년 이어진 역학의 지혜는 언제나 균형 안에서 대운을 꽃피운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올여름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습관 한 가지가 내년 이맘때 당신의 통장을 미소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무형의 법칙으로 움직이니 오늘 들은 운세 팁을 매일 한 문장씩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8과 이 숫자가 새겨진 청록빛 바람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목표를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달에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담긴 모든 바람이 여름바람을 타고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게 만들어 주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행운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문고리를 살며시 돌려 두 팔로 껴안아 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부와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행운의 방향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